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여러 알트코인 소식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FTX 관련된 소식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FTX 창업자 3,200억 원 보석금 한 푼도 안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부모님 저택을 담보로 일단 진행을 해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그것도 담보이기 때문에 일단 한 푼도 안 낸 건 사실이긴 하죠. 정말 대단한 뽀글이 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시게 되면 이번 12월 마지막에 있는 이슈는 그렇게 크게 이슈 될 만한 여건들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코인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물가지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실업자 청구 건수가 발표할 때마다 요동쳤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끼쳤던 배경 중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에 있는 발언에 따른 소식이 나왔을 때도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확정되는 그 기일 때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요소는 2023년도 상반기 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심하게 해당에 있는 이런 또 해당 일정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트레이더가 됐던 장기 투자자가 됐던 간에 이 내용은 진짜 필수적으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JP모건이 대부분 크립토는 존재하지 않는 자산 등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은 항상 이렇게 악의적인 이런 코멘트를 달 때마다 오히려 시장에 거의 저점에 가까웠다라는 그런 형태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때도 거의 유사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연도별 크리스마스 종가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번이 가장 좀 열악한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비엑스가 11월 22일 발표한 기관 투자자 설문조사에 있는 결과치를 또 공개한 게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12개월간 암호화폐 할당량을 보면 늘었고, 3년 동안 투자한 자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늘어날 것 같다. 향후 12개월 동안 암호화폐 가격은 횡보한다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냐? 완전 강하게 동의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자금 조달 상태 개선, 수익률, 혁신적인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보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규제의 불확실성이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도별 모든 부동산액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배경은 이제 자산 증식도 있지만 주거에 따른 안정성도 같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를 보게 되면 서울이 5,000조 원, 그리고 경기가 4,80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계속 해시레이트 유심하게 잘 보라고 하셨죠? 제가 채굴자 운영에 따른 변칙이 아마 2023년도에 추가적인 악재에 있는 재료의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안 좋았던 알트코인 소식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솔라나 대장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이제 또 다른 대장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12월 막판에 또 재를 뿌리는 솔라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번에 프로젝트 디갓을 또 하면서 오히려 마이그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솔라나 가치가
더 많은 밸류를 주기에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프로젝트도 내년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내년에 개발진 애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개발진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정은 아마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팩실드 폴리곤 기반 러그풀 정황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곤 기반 프로젝트 아문 폴리곤 에코시스템 인덱스 러그풀 정황이 포착이 돼서 팩실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고 또 토큰 가격이 10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안 좋은 또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산탈 랠리는 없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요. 응답자의 75%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횡보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20.7%가 약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6.2%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지금 대중들의 의견이 이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이도 보유량이 올해 들어 30%나 감소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발행량이 크게 줄면서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동했 기 때문에 추가 인출 대상은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발란체가 악재 기사가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디프로스트 파이낸스 자사 버전이 이쪽에 플래시 대출 공격을 좀 받았다라고 해서 이번 손실도 1200만 달러 정도 손실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지코인 관련된 소식을 또 보게 되면요. 이번에 머스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트위터 파산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최근에 트위터에 있는 광고비에 있는 축적되어져 있는 고객들이 다들 떠나가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머스크는 또 임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또 약간 좀 달래기식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코인도 이번에 실명 계좌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금융 또 위원회 산하 FIU의 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또 웨이브가 닥사로부터 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측에서 소명을 받고 이에 대한 검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닥사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유의 종목 기간을 연장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논란 때문이라도 좀 신중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플로우가 23년도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메탈이 이번에 메탈 리커스와 체크아웃닷컴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솔라나가 FTX 파산 영향이 지속적인 TVL 수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미래 먹거리 부분에 훼손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내가 레이어 1의 강자이다 라고 해서 이더보다 더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더리움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투자자들도 그걸 보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매번 볼 때마다 이 이더리움의 새로운 경쟁자 이더리움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레이디움이 16일 기준으로 익스플로링 최악정 공격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 풀에 손상시킨 부분과 편취됐던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련된 소식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동향에 일본이 또 빠져줄 수가 없겠죠. 미국의 지금의
어떤 분은 야 지금의 미국의 2023년도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할 것이다. 그거 다 페이크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주장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더욱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의 KPI를 맞추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요.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맞춘 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낫다. 더 먹기 위한 것보다 더 위험한 위치를 좀 더 낮추고 조금 더 늦게 들어가도 괜찮다. 덜 깨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미국과에 있는 관계들을 또 보게 되면요. 자, 미국 국채 가장 많이 보유한 게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영국, 이런 형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지금 영국, 중국 다 안 좋죠? 그러면서 영국, 중국 많이 흔들릴 때 계속 금리 못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은 꾸역꾸역 올렸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 포지션을 약간 바꾸었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줄 수 있을 만한 여건적인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는 일본이 이제 막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절정기를 지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본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못 사준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데이터 자료는 그 근거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은 앞으로에 있는 상황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다. 그리고 1년의 일본 예산의 4분의 1이 국채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초저금리로 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관계도를 또 본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여기 숨은 조력자와 수혜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 안에는 여전히 미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식품 업계에서도 NFT 마케팅은 생각보다 한번 분위기를 한번 해봤는데 좀 시들시들하고 있는 게 대부분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20대가 46.9%에 달해 NFT 마케팅의 타켓 소비자인 실질적인 구매 의사와는 상당히 낮은 편이 있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도 요즘은 하고 있지만 조금은 더디고 있고요. 오히려 신세계, 롯데,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좀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 대비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에서 내년 미국 경제 후퇴하니 연착륙할 수도 있다라는 하고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중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또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의 방역 조치에 따른 내년 경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아마 미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이 억제가 됐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를 못 올리는 그런 배경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들에 있는 원자재 소비 부분이 최대 중국이 소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조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인력이 충당이 안 됨으로써 제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됨으로 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전체적인 원자재에 있는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려가는 가속도가 높기 때문에 CPI나 PC 발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코인이 반등해 있는 사이즈 클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2023년도 통화정책 우선순위 변화 나타날 전방 추이를 또 본 게 있는데 물가 안정, 경제 안정, 금융 안정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세 가지 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느끼는 점은 여전히 국가들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반대적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그걸 딱 보게 되면 연준도 직장입니다.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KPI를 맞춰야 되겠죠. 그냥 분개해놓고 올려도 된다니까요. 2023년도에서는 계속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목표치에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초반에 강도를 상당히 세게 해서 더 빨리 내리는 위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는 그때 가서 좀 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준이라고 해도 더 붕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돈 푸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냐? 더 많이 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를 못 잡고 돈도 못 풀고 이런 애매한 포지션으로 가면 이런 정책도 안 되고 저런 정책도 안 되고 내 자리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있는 패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 이해할 줄 알고 생각을 해봐야지, 그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 패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에 있는 속도는 내려가는 가속도는 빠를 것이다. 왜냐? 연준이 상당히 강한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이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다 직결해서 다 해당이 있는 그 중국에 있는 땅덩어리도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일선 도시들에 있는 지금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설날까지 피크치를 찍고 내려가는 수치까지 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2분기 때까지는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달러 형태로 원자재가 반등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중국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적인 패턴이 훨씬 더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에 있는 인플레에 미국이 생각하는 그 지표가 더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